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수출입 해상 관문인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지면서 항만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따르면 선박 회사들을 대변하고 있는 태평양 선주협회는 이번 주말인 7일에서 8일 이틀간 화물의 선적과 하역 작업을 취소했습니다. 태평양 선주협회 측이 서부해양항만노조의 태업에 주말 항만 폐쇄라는 강수를 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항만 노사 간의 고용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서부해양항만노조 측은 서부 지역의 29개 항만에서 돌아가면서 태업을 진행했고, 이에 태평양 선주협회 측은 그동안 초과 근무 수당이 높은 야간 작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LA 롱비치항에서 하루에 19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700억 원 상당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출입 업체들은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선박보다 운송비가 최대 6배나 비싼 항공편으로 변경하는 출혈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신분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뉴욕시 이민국의 커미셔너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뉴욕시 신분증 신청 예약 장소 확대 언급과 잘못된 유언 비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뉴욕시 신분증 발급 대행료로 100에서 200달러를 요구하는 사실이 제보되고 있다며 이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니샤 아가왈 뉴욕시 이민국 커미셔너는 뉴욕시 신분증 발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며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3일 이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as you all know, this is an ID card that is issued by the City of New York, and it's available to all, regardless of your immigration status. I believe that there's probably still continued hesitation, and so a couple of things. One, as more and more New Yorkers get the card, right, we have over 180,000 people who are immigrants and non-immigrants getting the card. It stops being a program that's only for immigrants, and it really becomes a card for all New Yorkers. So I think in that way, there's protection in numbers. And secondly, when we announced the rules for the program, all of the how do you apply, things like that, there were also a number of executive orders that were issued to really emphasize the confidentiality and privacy protections that are in place for this program. So we made clear that this is not going to be shared with any federal authorities. There's no integration of databases at all, that all of the information is really kept secure and private. And that is our commitment. It's now the law because of these executive orders. And that's really the promise that we make to New Yorkers, is that we have as much of an interest as they do in keeping their information confidential and private. And we will continue to do that. IDEA NYC really is a great opportunity for a lot of the New Yorkers who don't get to have regular forms of ID, from seniors to homeless to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o undocumented immigrants. So we're really, really pleased to partner with the city to encourage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apply for this ID, and we're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all the great Korean American community organizations to encourage participation. 한편 뉴욕시 신분증 취득 신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정부는 기존의 12군데 신청 장소 이외에 최근 맨해튼 3곳과 퀸즈 1곳, 브루클린 1곳에 신청 접수처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현재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플러싱 도서관의 경우 9월까지 예약이 만료된 상태로 더 이상 접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퀸즈 지역에 새로 개설이 된 라가디아 커뮤니티 칼리지는 2월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은 3일 이내 전화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장소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뉴욕지구 호남향후회가 7일 대동연회장에서 2015년 호남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올해의 호남인상은 이상철 대뉴욕지구 상공회의소 회장이 김영진, 김창욱, 김근영 씨는 공로패를, 이혜성, 홍석현, 최주영, 이준영, 최유지 등 5명의 호남 출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전달됐습니다.
공식 행사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최근 대박이야 신곡을 내고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초청 가수 김미화의 축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으며 이후에 시군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플러싱과 맨해튼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플러싱은 28일 플러싱 KCS에서, 맨해튼은 3월 7일 토요일 패션 산업 고등학교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검진 대상은 40세 또는 40세 이상의 여성들로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며 마지막 유방암 검진을 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여성들입니다. 보험 유무에 상관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번 겨울 가뭄이 심해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7일 국제 구호기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는 약간의 날씨 변화로도 주민들의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정도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존 에일리프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아시아 지역 담당 부국장은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의 종자 부족과 강수, 적설량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올겨울 수확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밀과 보리 등 겨울 작물이 자라야 하는 시점이지만 지난해 가뭄 이후 북한의 강수량은 올 들여 예년보다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특히 곡창지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평안도 서부와 황해 남부의 가뭄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뉴욕 메트로 소식입니다. 뉴욕 고액의 주거용 부동산에 검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구매 때 자금의 출처를 따지지 않도록 한 규정 때문에 세계의 검은 돈이 뉴욕으로 몰리고 있다고 8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뉴욕에서 500만 달러 이상에 매매된 주거용 부동산의 54%는 페이퍼 컴퍼니에 팔렸다며 2008년도에 39%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6년 새 15%포인트나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고가의 주거시설을 산 페이퍼 컴퍼니는 실제 구입자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혼잡한 지하철 속에 사람들과 함께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의 세계가 파악됐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6일 웨일 코넬 의과대학 연구팀이 지난 17개월 동안 뉴욕의 지하철역의 DNA를 채집 분석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생태계를 그려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주 평균 55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뉴욕 지하철에는 637종의 서로 다른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팀은 뉴욕시 일원의 24개 노선, 466개 지하철역의 의자와 난간, 출입문, 개찰구 등을 면봉으로 문질러 4,200개의 DNA 샘플을 채취한 뒤 분류한 결과 미생물의 절반 이상이 세균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은 건강에 해롭거나 병을 일으키지 않는 종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지닌 세균은 27종이 나왔는데 12%만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메가 밀리언스와 더불어 미국의 양대 복권 중의 하나인 파워볼의 1등 당첨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치솟았습니다. 8일 언론 등에 따르면 전날 1등 당첨금인 3억 8천만 달러가 걸린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복권협회는 11일 열린 추첨에서 파워볼의 1등 당첨금은 4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역대 미국 복권 당첨액 중 5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파워볼 1등에 당첨될 확률은 1억 7,50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